보이죠? 자, 와, 총 128강까지나 있어요. 별의별 게 다 있다는 거죠? 자, 오늘 할 거는 봤어도 십덕 아닌 애니메이션 월드컵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다고 자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봤었어요. 근데 한창 많이 봤던 건 2012년도에서부터 2016년도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딱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일 때네요. 지금도 뭐 애니메이션을 다시 보고 있긴 하지만, 이 다시 보기 시작한 게 한 달이 채 안 됐고, 그 전까지는 그닥 열심히 안 봤어요. 그래도 대충 이게 10N인지, 덕N인지 대충 알 수는 있겠죠? 인싸N인지, 아싸N인지는 대충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32강 해볼게요. 뭐가 나올지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잼하, 와, 잼민이 나왔는데 바로 틀 만화 나왔네요. 마징가 제트. 이 마징가 제트는 최근에 애니맥스에서 다시 옛날 거를 방영해 주더라고요. 민경훈 그분이 뭐야 주제가를 불렀었어요. 마징가 제트. 버즈의 민경훈이 마징가 제트 주제가를 불렀다고요. 말이 되나요? 암튼 마징가 제트와 이건 그냥 메이플 스토리도 아니고 코믹 메이플 스토리죠. 코믹 메이플 스토리는 잼민이는 잘 몰라요. 저희 같은 20, 30 초, 30대 초, 20대 후반까지, 그리고 20대 초까지는 다 알 겁니다. 그러게요. 애니메이션 월드컵인데 코메가 있네요. 애니메이션 없었죠? 말이 안 되죠? 근데 어쩌지? 마징가 제트는 난 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현재 뭐랄까 사회의 중역을 맡고 계신 그 어르신분들도 마징가 제트는 보셨겠죠? 그분들은 씹덕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마징가 제트는 인싸 애니다. 자, 일상 그리고 디지몬. 이 짤을 보니까 이 이거를 만든 이 월드컵을 만드신 분은 100% 씹덕이 맞나 봐요. 자, 일상 사랑해요 이거 실제로 한국어로 사랑해요 했었죠? 어휴, 지금 불타셨어요. 자, 디지몬 대 일상. 자, 일상은 한 2012년도인가 그때쯤에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한창 많이 봤을 때쯤의 애니메이션이 맞아요, 이건. 일상은 씹덕애니가 맞습니다. 제가 지금 정해드립니다. 일상은 씹덕애니다. 이게 교토 애니메이션 쿄애니에서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정신 나간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디지몬. 디지몬은 지금 이거 프론티어죠? 근데 짤만 프론티어를 갖다 놓고 프론티어 맞나? 테이머즈. 테이머즈 짤을 갖다 놓고 그냥 디지몬이라고 적어놨는데 디지몬은 글쎄 제가 어플리몬스터라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디지몬 시리즈를 꽤 재밌게 봤었습니다. 어플몬이라고 해가지고 스마트폰에 어플이 있잖아요. 그 어플들을 디지몬스럽게 바꿔가지고 약간 디지몬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한다는 느낌? 그래서 어플몬이라는 새로운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나왔었는데 그거 되게 재밌게 봤어요. 생각보다 요즘 아이들의 정서에 되게 잘 맞고 왜냐면 주인공 캐릭터들 중에 한 명이 유튜버예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요즘 아이들의 정서를 잘 담아서 약간 요괴워치를 본다는 듯한 느낌도 들었고 아무튼 되게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나네요. 디지몬은 확실히 제가 어렸을 때도 재밌게 봤었고 최근에도 재밌게 봤었던 걸로 보면 십덕애니는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웬만해선 우리말로 번역 더빙이 되는 애니메이션들은 열덕애니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일상 탈락합니다. 아, 이건 또 뭐야? 끔찍한데?
파워퍼프걸 대 원더키티? 와, 진짜 오래돼 보인다. 이것도 그 어르신들이 많이 보셨던 것 같은데? 파워퍼프걸, 원더키티. 아이고, 어서오세요. 파워퍼프걸이라. 파워퍼프걸이 유명하죠. 근데 저는, 글쎄요. 파워퍼프걸을 그렇게 재밌게 본 적은 없었던 것 같네요. 제가 너무 어렸을 때 나왔던 걸 같기도 하고. 이 파워퍼프걸이 일본 애니메이션 버전으로 리메이크 된 적이 있었죠. 그것도 본 적이 없네. 그리고 원더키티. 원더키티는 진짜 이걸 볼 정도면은 어르신이었어도 열덕이 맞습니다. 아무리 어르신이라도 원더키티를 본다? 그것도 그 정도의 나이가 돼서 이걸 다시 본다면 그건 열덕이 맞습니다. 웬만해선 나이 먹고는 잘 안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파워퍼걸로 가야겠죠? 짤은 좀 그렇지만 봤어도 씹덕 아닌 자 슈퍼맨 대 심슨, 슈퍼맨, 심슨 둘 다 약간 열덕 쪽은 아닌 것 같은데 미국의 너드를 생각하면 되겠죠? 미국 씹덕. 너드라고 하면 이제 머리 좋은 씹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인텔리 씹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슨네 가족들 슈퍼맨. 심슨네 가족들 디즈니 거 됐죠? 슈퍼맨. 이 TAS라고 하나요? TV 애니메이션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이런 코믹스, 히어로 코믹스를 애니메이션으로 바꾼 걸 TAS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슈퍼맨도 있고 배트맨도 있고 스파이더맨도 있고 되게 많죠. 심슨네 가족들 슈퍼맨. 우선 둘 다 인싸든 아싸든 이 캐릭터들은 다 알고 있지만 이 호머 심슨은 캐릭터 상품으로서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 티셔츠에도 박히고 뭐 스마트폰 케이스에도 박히고 필통에도 있고 파우치에도 있고 가방에도 있고 여기저기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되게 자주 입고 다니는 사람이 가끔가다 있어요. 하지만 슈퍼맨 티셔츠를 주로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열덕이 맞습니다. 뭐 우리가 보통 보는 그 티셔츠인데 여기 슈퍼맨 로고 박혀있는 파란색 티셔츠, 슈퍼맨 로고가 박혀있는 파란색 티셔츠, 애기였을 때 꼭 한 번쯤은 입어보셨거나 누가 입은 걸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자매품으로는 배트맨 티셔츠가 있습니다. 까만 티인데 그 옛날에 영화판 마이클 키튼 주연이었던 팀버튼 배트맨판 로고가 박혀있는 그 노란색 박쥐 로고가 박혀있는 그 까만색 티셔츠. 이렇게 해서 쌍두마차였죠. 근데 TAS를 보는 사람이 씹덕인가 심슨을 보는 사람이 씹덕인가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TAS 쪽이 좀 더 씹덕과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심슨으로 가겠습니다. 돌럭 그리고 드라곤볼. 돌럭은 까려고 보는 사람이 더 많았죠. 그 말은 씹덕들이 잘 찾아본다는 거예요. 인싸들은 바빠가지고 그런 거 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거 근데 이게 그냥 그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버스톱 씹덕 아닌 만화 슬래시 애니메이션 월드컵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암튼 돌럭 대 드라곤볼. 드라곤볼, 돌럭. 둘 다 물론 돌럭은 아니지만 옛날 럭키짱 그리고 옛날 드래곤볼을 보면은 둘 다 비슷한 시대 만화가 아니었을까요? 전 그 시대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딱 그 시절 7, 80, 8, 90년대 만화? 그런 걸로 제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얘는 그거죠. 돌럭은 옛날 애니메이션이 옛날 만화가 아니죠. 가장 최근에 나왔던 럭키짱이죠. 그것도 하도 욕을 많이 처먹어서 별점 테러도 받고 사람들한테 욕도 많이 먹고. 근데 그 욕하는 층들이 대부분 진짜 네이버 웹툰을 잘 찾아보는 그런 층들보다는
그냥 밈으로서 럭키짱을 깐다는 느낌이 많았습니다. 특히 인터넷 서브컬처계에서 많이 깠었죠. 뭐 DC, 루리웹 그런데 인터넷 커뮤니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많이 깠었던 걸로 기억하고, 드래곤볼도, 근데 이 드래곤볼 환상곡이라는 게 뭐예요? 저는 드래곤볼을 몰라가지고 챔프 코믹스 프레젠트라고 써있는 걸 보면은 정발본인 것 같긴 한데, 해적판 같다고요? 근데 제목이 드래곤볼이고 여기도 보면 챔프 코믹스라고 되어 있는데, 해적판이라고 해도 그냥 기존 작화 갖다 쓴 거 아닌가? 근데 약간 토리야마 선생님 느낌은 아닌 것 같다. 자, 개말년이냐 고쿠냐. 개말년 이거 짤보고 겁나 웃었었는데, 이게 그거잖아요. 침착맨이 하도 돌럭 가지고 뭐라 하니까 직접 그린 거잖아, 캐릭터로. 그리고 드래곤볼. 드래곤볼은 저희 아버지도 최근 걸 찾아보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옛날부터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씹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도 최근 슈퍼 그런 거 찾아보시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씹덕 아닌 거 드래곤볼. 자, 유희왕대 명코. 야, 이거 최근 거죠? 버그파이터라고 많이 불렸던 가장 최근의 유희왕인데, 이거 뭐지? 너무 대충 만든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지금 당장 포토샵으로도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생겼네요, 로고가. 너무 성의 없다. 아무리 어린이들 보라고 만든 거라지만 예전에 그 멋있던 로고가 다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이렇게 대충 만든 걸 보면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리고 명탐정 코난. 코난은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씹덕이라고 볼 수 없다. 코난으로 가겠습니다. 유희왕에 대해서는 말할 게 많지만 지금 얘기할 건 없습니다. 자, 기생수 대 미녀와 야수. 이거는 진짜 어렵네. 둘 다 씹덕 애니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싸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인싸들이 좋아합니다. 야한 거 별로 안 나오고, 잔인하고, 멋있고, 그런 거. 그런 걸 인싸들이 좋아해요. 우선, 너무 야하면, 씹덕 그림체로 야한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거부를 합니다.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두드러기가 막 나고, 식은땀이 나고, 막 눈이 침침해지거든요? 인싸들은. 근데, 이런 기생수, 이런 거는 괜찮다. 하지만 미녀와 야수는 더욱더 씹덕이 아니다. 미녀와 야수는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영화판도 그렇고 참 인기가 좋았어요. 뷰티 앤 더 비스트 노래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걸요? 둘 다 인싸 애니메이션이지만 디즈니의 아성을 기생수가 넘을 순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녀와 야수의 승리다. 마음의 소리 대 밤비. 밤비는 그 디즈니의 밤비를 귀엽게 그려서 약간 묘하게 귀엽게 만든 애니메이션이 있고, 마음의 소리는 최근에도 지금까지 계속 재방송을 하고 있을 거예요. 마음의 소리 웹툰 애니화 한 걸. 저도 가끔 가다 봤는데 참 재밌습니다. 원작 느낌을 애니메이션으로 잘 갖고 왔다고 보고, 근데 인싸들이 마음의 소리 애니메이션을 보냐? 이게 씹덕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보면 씹덕이 아닌 것도 맞아. 근데 주류도 아니야. 인싸도 아니고 씹덕도 아니다. 그럼 뭐냐? 이거를 소비하는 층이 과연 뭘까? 글쎄, 어린이들? 어린이들은 마음의 소리를 잘 안 볼거려.
남녀노소 다 재밌게 볼 수 있는 만화긴 한데 어린이들 테이스트에는 적합한 그림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초등학생들이 이런 거를 사실 요즘 애니메이션을 누가 봐요, 어린이들이. 투니버스, 뭐 애니원, 애니맥스, 애니플러스, 카툰 네트워크 뭐 되게 많잖아요, 애니메이션 채널이 TV에서 하는 게. 근데 대부분이 물론 투니버스나 또 뭐 있지? 어린이한테 코너 뭐 포커스를 맞춘 디즈니 플러스, 뭐 투니버스, 카툰 네트워크, 재능 TV 이 정도쯤 어린이들 시청용은. 근데 그 어린이들도 점점 유튜브 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시청하는 게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애니메이션인가? 이 마음의 소리를 정주행하는 사람이 있을까? 과연 의문입니다. 물론 그 짤막짤막한 애니메이션을 채널 돌리다가 보면은 쭉 보게 되는 그런 흡입력은 있어요. 마치 스폰지밥과 마찬가지로. 하지만 이거를 정주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밤비는 더더욱 많이 안 볼 것이다. 왜냐면 너무 옛날 거야. 미녀와 야수보다도 훨씬 전에 나왔던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십덕이 아닌 건 마음의 소리라고 볼 수 있죠. 끔찍해. 대체 왜 이렇게 그려놓는 걸까? 이거 그거잖아요. 언더테일은 근데 애니메이션이 아니잖아. 대체 누가 이걸 만든 걸까? 암튼 자, 이거는 100% 언더테일이 씹덕입니다. 프리큐어로 가겠습니다. 자, 건담 대 둘리. 네, 퀄리티를 가지고 뭐라 할 순 없죠.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주신 건데 하면서 욕을 하면 좀 그렇잖아요. 자, 고길동이 꼴밖에 하잖아. 이거 그거죠. 아이 응응. 그리고 선 넘네. 그리고 고길동, 검성 고길동 소드마스터 쫙쫙. 마이콜 너 이 자식 하는 거 있죠. 호의 타려고 했는데 손가락 잘려가지고. 요즘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나온 지는 좀 된 것 같은데. 건담 대 애기공룡 둘리. 애기공룡 둘리는 지금 이 짤처럼 원작의 그 애니메이션보다 이 엉덩국 버전의 아기공룡 둘리가 애기공룡 둘리죠? 애기공룡 둘리. 아기공룡 둘리 아닙니다. 애기공룡 둘리예요. 암튼 이 애기공룡 둘리는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데 봐도 선 넘네 짤 되게 많이 쓰이고 아이 응응 그 욕하는 그 짤 있죠? 둘리가 개빡친 표정으로 아이 응응 하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많이 쓰이고 건담은 열덕 애니가 맞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뭐 건담의 원작자가 그런 걸 극혐한다 어쩐다 하지만 건담은 응응 애니가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건프라를 사는 구매층이 죄다 응응은 아니, 응, 열덕은 아닙니다. 분명 인싸들도 건프라 좋아하는 사람 많고 이 건담 애니메이션을 보지 않더라도 건담 프라모델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이 건담이란 것 자체가 되게 폭이 넓어요. 애니메이션만 치고 봤을 땐 이건 열덕이 맞지만 이 건담을 통해 파생된 여러 가지 프라모델이나 다른 피규어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하면 이 양쪽을 다 수용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근데 애기공룡 둘리의 이 최근에 이 인기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애기공룡 둘리로 가겠습니다. 아따맘마 대 던파. 던파 애니가 있었어요? 사실 있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던파 애니가 있었죠. 근데 묻혔어요. 왜 묻혔는진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옛날에 만들었던 거 하나, 최근에 만든 거 하나 있다고요? 또 전문가가 오셨군요. 이게 그건가 보죠? 슬램 업 파티 그건가? 옛날 그림체 같은 걸로 보니까 챔프잖아요, 이거. 딱 봐도 옛날에 나왔던 거고.
4대3 비율인 걸 보니까 옛날 거죠. 근데 아따맘마는 이건 못 이겨요. 지금 당장 거리 나가가지고 아따맘마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아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던전 앤 파이터 애니메이션 아세요? 라고 하면 그게 뭔데 씹더가 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올 겁니다. 아따맘마 승리. 가멘라이더 대 원펀맨. 이건 볼 것도 없이 원펀맨의 승리입니다. 이 원펀맨의 인기는 십덕뿐만 아니라 인싸들에게도 널려 있습니다. 약간 그거 같은 거예요. 원피스 보면 십덕 아니다. 원펀맨 보면 십덕 아니다. 비슷한 느낌입니다. 가면라이더는 애니메이션이 아니긴 하지만 지금까지 애니메이션이 아닌 것도 여러 개가 나왔으니까 그냥 감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128개까지나 넣으셨던 거니까 이것저것 다 넣을 수밖에 없겠죠. 이건 뭐야? 히틀러의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해서 열었는데 그 안에 가면라이더가 잠복하고 있던 건가? 아니면 가면라이더가 히틀러의 보물인 건가? 그런데 가면라이더는 히틀러의 보물이었던 것이다. 진실 혹은 거짓 하면서 암튼 원펀맨의 승리입니다. 가면라이더는 제가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안 봤으니까. 용이 산다. 용이 산다인데 왜 메이드래곤이지? 하긴 두 개가 좀 비슷하긴 해. 그 네이버 웹툰 용이 산다랑 이 메이드래곤이랑 주제가 비슷하잖아요. 내용은 다르지만. 그리고 고고 다섯 쌍둥이. 고고 다섯 쌍둥이는 딱 저 어렸을 때 한창 TV에서 했던 애니메이션인데 사실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이거를 물어봤을 때 혹시 고고 다섯 쌍둥이 기억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일 겁니다. 분명 TV에서 여러 번 했었고 되게 많은 에피소드가 나왔던 걸로는 기억하지만 그게 전부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기억도 안 난다. 저도 이걸 잊고 있었다가 이 짤을 보고 기억이 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용이 산다를 갖다가 해야 될까? 메이드래곤을 갖다가 해야 될까? 용이 산다도 그 웹툰도 확실히 인싸들을 위한 웹툰은 아니에요. 인싸들이 자주 많이 보는 웹툰과 십덕 아싸가 많이 보는 웹툰이 있는데 그것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뭐 프리드로우, 연애혁명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되게 많잖아. 일진물, 우리가 흔히 일진물이라고 부르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인싸들도 많이 보지만 용이 산다? 이거는 내용 자체가 약간 서브컬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르는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고 애초에 십덕 만화라고 봅니다, 전. 이게 비하 발언이 아니라 그런 층들을 오타쿠 층을 메인으로 잡고 그린 거라는 게 몇 편만 봐도 보이니까 메이드래곤 자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의 기억에서 잊혀졌지만 그래도 십덕 애니는 아닌 다섯 쌍둥이로 가겠습니다. 자, 또라에몽 대 따따베. 따따베 그거죠? 달심? 또라에몽은 일본이 지거든요?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따따베는 난 안 봤는데 내 친구들은 많이 봤던 것 같아. 놀랍게도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친구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다. 학교 친구가. 뭐 중고등학교는 그때 얘기고 그때 나왔던 건데 초딩 때. 근데 안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따따베 따따베 하는데도 저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도라에몽은 좋아했죠. 도라에몽 틀어놓고 그냥 하루 종일 멍하니 보고 있는 겁니다. 재밌으니까. 이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그냥 재밌게 흘러가는 그런 만화가 몇 개 있잖아요. 짱구는 못 말려, 도라에몽, 뭐 스폰지밥, 뭐 마음의 소리도 그쪽이죠. 옴니버스 식의 에피소드. 그래가지고 한 편을 봐도 스토리를 몰라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접근성이 좋은 도라에몽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또 그 배틀짱, 따끈따끈 베이커리, 뭐 아이실드 21 이런 당시 투니버스에서 열심히 방영해줬던 그런 애니메이션들은 잘 안 봤습니다. 아노하나? 도레미솔. 이거는 도레미솔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아노하나라. 이거 지금 극장판이거든요? 극장판 포스터예요. 아노하나라는 거를 알 순 있지만 인사도. 왜냐면 친구들 중에 이제 오타쿠 친구가 있어서 뭐 애니메이션 볼 거 있어? 라고 물어볼 경우가 가끔 있을 겁니다. 뭐 가끔 있어요. 인싸 친구들도 그 이런 거 씹덕물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요즘 볼 만한 게 없는데 혹시 애니메이션 뭐 네가 재밌게 본 거 있냐? 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추천해주기 좋은 게 딱 이런 건데, 아노하나. 그래가지고 뭐 접근성이 없는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내용 자체도 잔잔하니 그냥 드라마, 청춘 드라마 같은 느낌이고 너무 그렇게 눈이 찌푸려지는 그런 요소는 없고. 근데 도레미솔 이거는 남녀노소? 남녀노소는 아니고 당시 초등학생들은 다 봤었다. 나도 이 캐릭터들은 다 알고 있다. 본 적은 없지만. 따따베는 전혀 본 적이 없어서 캐릭터 자체도 모르지만 도레미솔은 누가 누군진 안다. 보지 않았던 나도. 그렇다는 건 그 시대를 풍미했던 애니메이션이다 라는 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노하나보다는 도레미솔. 자, 32강 마지막입니다. 네, 장난을 잘 치는 탁가기, 그리고 떴다 럭키맨. 이거 진짜 재밌는데, 럭키맨. 이거 그거 아세요? 데스노트 글 쓰신 분이 럭키맨 작가예요. 본인은 부정하고 있지만. 데스노트 콘티 보면은 럭키맨 그림체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탁가기. 탁가기는 십덕애니가 맞잖아. 사실 전 탁가기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창 안 보고 있을 때 나왔던 애니메이션이라. 그리고 이런 뭐랄까 그냥 히로인 하나를 두고 남주 하나를 두고 보통 이래요. 여주 하나 냅두고 쑥맥인 남주 하나 둬가지고 이 둘이 꽁냥대는 거를 되게 최근에 많이 봤거든요. 코미양은 커뮤증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요즘 들어 그런 게 되게 많아졌더라고. 그거의 시초가 바로 타카기 양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렇게 잘하는 걸 보면은 십덕 애니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럭키맨이 좀 더 십덕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봤어도 십덕 아닌 애니메이션 월드컵 16강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제가 애니메이션만 갖다 뽑고 있기 때문에 16강부터는 그렇게 물음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요소는 없을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16강 해보겠습니다. 마음의 소리 대 떴다 럭키맨. 떴다 럭키맨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마음의 소리를 아는 사람은 네이버 웹툰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본 적이 있다면 모를 수가 없다. 하지만 떴다 럭키맨은 많은 사람이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소리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징가 제트 대 고고 다섯 쌍둥이. 마징가 제트는 고고 다섯 쌍둥이와 비빌 수가 없습니다. 마징가 제트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애니메이션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당시 저희 아버지 세대들, 삼촌 세대들, 그분들이 좋아했던, 사랑했던 그런 작품이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뭐라고 왈가왈부하기에는 이 마징가 제트라는 애니메이션은 너무 하늘같은 애니메이션계에도 만화계에도 전설적인 작품이니까 고고 다섯 쌍둥이를 비빌 순 없다.
또라에몽 대 심슨네 가족들. 비슷한 류죠. 아까 말했던 옴니버스 방식의 한 에피소드가 다 재밌는, 각각의 에피소드가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고 언제 봐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심슨은 요즘 것보단 옛날 게 좀 더 독한 맛이 있어서 좋았죠. 요즘엔 디즈니께 돼가지고 독한 맛이 사라졌어요. 도라에몽은 어찌 보면 한결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자, 근데 도라에몽, 우리가 알고 있는 도라에몽 덕후가 한 명 있죠. 배우 심영탁님. 심영탁 형님이 도라에몽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테레비 방송국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되게 우스꽝스럽게 표현돼요. 심영탁 형님이 도라에몽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뭐랄까,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직 사회에서는 도라에몽도 씹덕으로 보인다. 특히 어른이 도라에몽을 좋아하는 것을 재미로 본다. 약간 재밌거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심영탁 형님을 TV에서 많이 틀어줬던 거고, 많이 섭외를 했던 거겠죠. 친구야, 친구야, 너 그러면 안 돼. 자, 심슨네 가족들. 근데 도라에몽을 좋아하는 어른은 눈살을 찌푸리면서 보지만, 웃으면서 보지만, 심슨네 가족을 좋아하는 어른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겠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심슨네 가족은 19금이었으니까. 애초에 청불 애니메이션이니까, 우리나라에선. 아닌가? 제가 봤을 땐 그랬었거든요. 항상 새벽에 투니버스에서 틀어줬었고, 19금은 아닐지라도 한 18, 15금 정도는 됐었던 것 같아요. 암튼 어른의 눈으로 봤을 때 어른이 도라에몽을 좋아하는 모습이 더 철부지처럼 보이나 심슨을 좋아하는 모습이 더 철부지처럼 보이나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도라에몽을 좋아하는 어른을 더 철부지로 보겠죠? 전 심슨네 가족으로 가겠습니다. 애기 공룡 둘리 대 파워 퍼프걸. 음... 제가 자꾸 애기 공룡 둘리라고 하고 있는 건, 그건 어떻게 보면 2차 창작물이잖아요. 둘리를 갖다가 2차 창작을 한 게 애기 공룡 둘리잖아요. 엉덩국 작가의. 짤도 지금 이거고, 최근에 애기 공룡 둘리가 인기가 많아진 게 딱 이 만화 덕분이어서 제가 딱히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파워퍼프걸은 짤이 너무 짜증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나도 꼴 받는다라고 할 뻔했네. 짜증나가지고 애기 공룡 둘리러 가겠습니다. 도라곤볼 대 디지몬. 자, 디지몬, 도라곤볼. 드래곤볼도 마찬가지로 저희 아버지 세대가 사랑했던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세대는 사실 애니메이션보다는 만화로 더 많이 접하셨겠죠? 훨씬 나중에 애니메이션으로 나왔던 거니까. 그리고 디지몬. 디지몬은 파워 디지몬까지, 어드벤처부터 파워 디지몬까지는 씹덕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데, 테이머즈, 프론티어, 세이버즈, 뭐 이렇게 시리즈가 이어지잖아요. 걔네들까지도 씹덕이 아닌가라고는 할 수 있을까? 당시에 디지몬을 봐왔던 당시에 디지몬을 봤던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어플리 몬스터를 본다. 그럼 그는 씹덕이 아닌가? 제 얘기입니다. 바로 제 얘기였습니다. 씹덕이거든요, 전. 그렇기 때문에 드래곤볼로 가겠습니다. 아따맘마 대 도레미솔. 이 새로운 아따맘마, 가장 최근에 아따맘마 애니메이션이 나왔던 거였거든요.
한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그럴 겁니다. 이것도 재밌게 봤었어요. 성우가 몇 분이 바뀌긴 했었지만 그 옛날에 제가 유치원 다닐 때도 아따맘만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봤던 그 목소리가 그대로 나오는 게 되게 많아서 전 새로운 아따맘마도 재밌게 봤었고, 근데 도레미솔은 지금 아예 끝났죠? 아따맘마는 최근까지도 계속 애니메이션이 나왔던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도레미솔은 뭐 리메이크나 뭐 재방영이나 그런 소식이 전혀 없잖아요. 그 시대에 머물러 있지만 아따맘마는 최근에도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머물러 있는 도레미솔보다 최근에도 요즘 아이들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아따맘마. 제가 막 말하는 것 같죠? 막 말하는 게 맞습니다. 뭘 바래요? 봤어도 씹덕 아닌 월드컵이래요. 여기에 뭘 바라겠습니까? 자, 너는 개쩔고 힘도 세고 나쁜 남자 느낌의 짐승남이고 네 종들은 사람의 몸이 아닌 불로불사야. 이런 좋은 기회를 이 응 같은 꽃 때문에 날릴 순 없지. 무슨 뜻이지? 음, 음, 그니까, 왜? 이게 이 장미가 시들면은 죽는 거잖아요. 장미가 시들면 저주가 풀리지 않는 거잖아. 근데 오히려 그게 좋아. 오히려 좋아서 장미를 깨뜨리는 거구나. 음, 약간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짐승, 이 털복숭이를 더 좋아서, 이 털복숭이가 더 좋아서, 이 장미를 깨뜨리는 2차 창작 짤인 것 같고, 명탐정 코난, 저에게 옷걸이를 집어던진 그 애가, 제가 이 명탐정 코난 옷걸이 썰을 군대 훈련소에서 하다가 동기였던 형한테 네다씹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명탐정 코난은 씹덕인 걸로 하겠습니다. 원펀맨 대 프리큐어. 프리큐어는 씹덕이라고 보기엔 좀 그래요. 왜냐면 물론 이거를 좋아하는 어른들은 씹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건 아이들도 아이들도 많이 좋아하거든요. 프리큐어가 그거예요. 남자한테는 파워레인저, 여자애한테는 프리큐어. 딱 그거거든요. 장난감. 프리큐어 장난감, 여자아이, 파워레인저 장난감, 남자아이. 물론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 그런 정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프리큐어는 요즘 어린 아이들한테도 인기가 많다. 원펀맨은 어른들한테 인기가 많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인싸 어른들한테도 인기가 많다. 프리큐어는 프리큐어를 좋아하는 어른들은 씹덕이지만 원펀맨을 좋아하는 어른들은 씹덕이 아니다. 원펀맨. 자, 밥써도 씹덕 아닌 애니메이션 월드컵 8강으로 넘어갔습니다. 금방 끝나겠네요. 이걸 갖다가 40분, 50분 정도를 떠들고 있는 내가 뭐랄까 재밌네. 마징가 제트 에떼메메. 마징가 제트는 이제 슬슬 떨어질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따맘마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어서 오세요. 마징가 제트라. 이게 너무 옛날 애니메이션이라 되게 달라요. 요즘 애니메이션하고. 이야기가 되게 휙휙하고 넘어가는 느낌이고, 뭐랄까, 정돈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 근데 이 당시 애니메이션들이 다 그랬죠. 뭐, 건담 초창기 거, 그리고 아톰 초창기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마징가 제트, 당시 8, 90년대, 7, 8, 90, 딱 7, 80이라고 봐야겠죠? 70년대 후반, 80년대까지. 그 당시 애니메이션들이잖아요?
요즘 보기엔 무리가 있어요. 이걸 굳이 찾아보는 사람은 십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시대까지 와서 2020년까지 와서 이 옛날 마징가 Z를 찾아보는 사람은 십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담원만은 최근에도 투니버스에서 방영을 했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다. 물론 둘 다 최근에도 다시 재방영을 했지만 더빙도 새로 하고 접근성은 아따맘마가 훨씬 좋다. 십덕이 아닌 사람이 보기에는 마징가 Z보다는 아따맘마다. 근데 제가 좀 놀란 게 제가 계속 군대 얘기가 군대가 아니라 제가 일본 여행을 갔을 때 숙소에서 TV를 틀었는데 거기서 초창기 건담 애니메이션을 방영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그런 걸 자주 하나 봐요. 옛날 애니메이션들도 그냥 그렇게 편성을 하나 봐.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우리가 마징가 Z를 TV에서 볼 수 있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것도 더빙까지 새로 해가지고. 근데 일본에서는 이미 자기네 옛날 애니메이션들을 최근까지도 그렇게 자주 방영을 한다. 그게 좀 놀라웠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리 대 미녀와 야수입니다. 미녀와 야수는 제가 미녀와 야수를 좋아하는 여자애들을 좀 알고 있어가지고 걔는 십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미녀와 야수를 되게 좋아하고 애니메이션도 재밌게 봤었고 영화도 재밌게 찾아보고 했었던 애라. 그리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딱 미녀와 야수가 TV 방영을 하던 때였어요. OCN에서 막 최초 공개 이런 거 있잖아요. 극장에서만 했던 걸 OCN에서 하면은 한 달 넘게 그것만 계속 보잖아. 막 가끔가다 OCN 틀면은 최초 공개라던 그 영화를 계속 틀어줘. 아마 매일 틀걸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되게 자주 봤었어요. 처음 봤을 때는 군대원들이 전부 다 푹 빠져서 그거를 봤었던 기억이 나네요. 한적한 토요일 낮이었습니다.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군요. 원펀맨 대 드래곤볼. 드래곤볼이랑 원펀맨 둘이 결이 비슷하죠? 같은 배틀물이고 앙빵맨, 드래곤볼 둘이 진짜 비슷하다. 뭐가 비슷하냐면 이거를 좋아하는 층들이 좀 비슷한 것 같아. 물론 세대는 다르지만 그 옛날 세대 지금 우리 아버지 세대가 좋아했던 그 층들이 좋아했던 그 당시 인싸들이 좋아했던 드래곤볼, 요즘 인싸들이 좋아하는 원펀맨. 근데 뭐랄까, 드래곤볼 아세요? 라고 아무나 길 가다 자꾸 물어보면은 많이들 알 겁니다. 하지만 원펀맨이라고 아세요? 라고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드래곤볼이 좀 더 씹덕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다 제 뇌피셜입니다. 지금까지 떠들었던 거 다 제 뇌피셜이니까 잘 걸러 들으십시오. 그냥 재미로 보는 겁니다. 아기 공룡 둘리 대 심슨네 가족들. 음... 이건 좀 고민을 해와야겠군요. 고길동이 꼴밖에 하잖아. 그리고 사기치지마 이 닭대가리야. 자, 심슨네 가족은 그 워낙 명장면이 많아요. 한 에피소드에 명장면이 참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스파이더 피그나 전 지금도 그 기억이 남네요. 스파이더 피그라고 해가지고 돼지를 어떻게 집에 데려왔는데 걔한테 스파이더맨 옷을 입혀가지고 호머가 스파이더 픽 스파이더 픽 하면서 걔를 이렇게 들고 막 벽타기 갖고 하면서 갖고 노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둘리는 애니메이션 내용이 기억 남는 게 거의 없네요. 아, 있구나. 있긴 있어. 그 종로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그거는 유명하죠. 그리고 저질이군 쳐라! 하는 거. 그리고 쏙쏙쏙 방울 빙글빙글 하는 그 노래도 기억이 남고,
근데 그것들의 특징은 신둘리보다 옛날 둘리죠. 옛날 둘리의 극장판, 그리고 TV 애니메이션, 비디오판, 그리고 심슨네 가족은 딱히 생각나는 게 없네. 그 호머가 바트 목 조르는 거, 그런 단편이 기억나지만 둘리에 대한 게 좀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네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처음에 스파이더피그 얘기를 할 때는 당연히 심슨네 가족이 좀 더 기억에 남는 장면이 많지라고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는데, 둘리의 명장면을 얘기하다 보니까 둘리에도 명장면이 참 많아. 그거 아세요? 그 둘리 극장판에 물고기가 있는데 커다란 우주 물고기가 있어요. 노란 색깔에 파란색 줄무늬를 갖고 있는 커다란 우주 물고기가 그 둘리 일행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몸이 가시밖에 없어가지고 먹어도 배가 안 불러. 그런 장면도 기억이 나요. 대체 어떤 장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장면이 지금 기억이 났어요. 그런 걸 보면은 심슨보다는 둘리가 제 기억엔 더 많이 남는 것 같겠죠? 그렇다면은 둘리로 가야겠다. 자, 4강입니다. 둘리 대 드래곤볼. 음, 드래곤볼은 일본 거, 둘리는 한국 거. 나온 시기는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고, 둘리, 우리나라 캐릭터 산업의 출발점이었죠. 음, 드래곤볼도 당시에 한몫을 했고, 그 시대를 풍미를 했고, 근데 둘리도 되게 많이 인기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7, 80년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둘리는 그거예요. 나라에서도 둘리를 인정했어요. 캐릭터 산업의 최고봉이라고. 그랬던 인터넷 기사를 옛날에 본 적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둘리는 약간 정치적으로도 많이 쓰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는 그 정치 관련된 머시기에서도 이런 둘리나 뽀로로 이런 거를 되게 우리나라는 이런 것도 만들었고 이런 것도 만들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걸로 많이 쓰이죠. 실제로 그렇게 인기가 많았고, 캐릭터 산업으로. 그걸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둘리는 누구라도 이거를 씹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봤어도 씹덕이 아닌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드래곤볼은 일단 드래곤볼에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내용이 있고 그런 걸 가지고 어떤 내용이 좋았느니 어떤 내용이 좋았느니 이렇게 떠드는 걸 토론을 하는 걸 보면 이거는 씹덕이 맞다 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둘리 승리. 자, 미녀와 야수 대 아따스맘마스. 미녀와 야수라. 미녀와 야수. 미녀와 야수 참 재밌죠. 노래도 명곡이 참 많고. 아으, 아따맘마. 음, 이건 진짜 고민이 많이 된다. 지금 이게 결승전이라고 해도 저는 딱히 이론이 없을 것 같을 정도로 이 둘은 되게 그러네요. 둘 다, 특히 아따맘마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인데다가 미녀와 야수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던, 되게 재밌게 봤었던 그런 애니메이션이고, 그래가지고 둘 중에 뭐가 씹덕인가 이걸 판단하는 것도 되게 힘드네. 여러분은 어떤 것 같나요? 디즈니의 미녀와 야수, 일본 만화 원작 아따맘마. 미녀와 야수는 애초에 동화를 바탕으로 만든 거잖아요. 디즈니
프린세스 시리즈가 다 그렇듯이, 물론 벨은 공주가 아니지만, 그러네. 이것도 좀 다른 점이네. 벨은 공주가 아니에요. 디즈니 프린세스에 들어가지 않을걸요? 그러니까 출신이 왕족이 아니란 거죠. 그냥 발명가 아버지를 둔 시골 처녀란 말이죠. 벨은. 그런데 어쨌든 왕자한테 시집을 갔으니까 왕비인 건 맞겠죠? 암튼 공주는 아니란 거. 그걸 생각해보면 되게 독특하네요. 이 미녀와 야수라는 이 포맷이 디즈니에게 있어서 디즈니 프린세스라는 그 디즈니에서 밀고 있는 그 공주들만 모아놓은 그 시리즈가 있고 그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녀와 야수를 좋아한단 말이죠. 그걸 생각해보면은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꼭 주인공이 공주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포장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아따맘마. 아따맘마. 근데 이게 완전 제 기준이어가지고 아따맘마를 보는 제 모습을 본 누군가가 너 씹덕도 아니고 이런 걸 왜 봐? 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미녀와 야수도 마찬가지지만 미녀와 야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그림체만 봐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있다고 해서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지하철에서 내가 이거를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 옆 사람이 이렇게 힐끗힐끗 눈길을 주는데도 나는 기어코 이거를 끝까지 볼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해보면 미녀와 야수, 아따맘마 저라면 둘 다 그냥 재밌게 보겠는데요? 와 진짜 고르기 어렵구나. 둘 다 씹덕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아따맘마, 미녀와 야수. 저는 이거 완전 취향 차이입니다. 아따맘마로 가겠습니다. 자, 결승전입니다. 봤어도 씹덕 아닌 애니메이션 월드컵 결승! 고길동이 꼴밖에 하잖아 랑 아따맘마. 일단 이 짤이 굉장히 자극적이죠. 꼴밖에 하잖아 으으으으에아 까지. 물론 엉덩국 작가 만화가 다 그렇지만은 욕설이 많고 특히 이런 욕설을 허용해주는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지하철에서 애기 공룡 둘리를 틀 수 있을까? 틀 수 있겠지. 아따맘마는 당연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볼 수 있겠고. 이 기준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무슨 기준으로 가야 할까? 십덕이 아니다. 우선 한국 정서에는 둘리가 더 맞나? 당연히 다르지. 당연히 둘리가 한국 정서에 더 맞지. 왜냐면 애초에 서울이 배경이고 아따마마는 애초에 일본이 배경인데 그거를 우리나라로 현지화 해가지고 방영을 했기 때문에 일본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 사이 어딘가에서 괴리감을 느낄 수는 있지요. 옛날에 우리가 캐로로를 보고 나서 캐로로가 일본 거인 줄 몰랐었던 당시에 그냥 캐릭터 이름이 한국인 이름이라서 이 애니메이션에 나온 것도 그냥 우리나라 그거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어린 시절. 아따맘마도 그 중에 하나였죠. 짱구도 그렇고 도라에몽도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나라와는 다른 정서를 갖고 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재밌게 봤었던 기억. 그리고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로 만들어진 둘리.
이건 국뽕 코인이냐, 일본 코인이냐. 일본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씹덕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월드컵이기 때문에, 봤어도 씹덕 아닌 애니메이션 월드컵이기 때문에 둘리가 승리를 합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따마마를 더 좋아하지만. 한번 랭킹을 보겠습니다. 우선 우승자는 둘리라는 거. 통과제리가 있었네. 짱구는 못 말려. 이건 대체 왜? 얘는 왜 승리를 했지? 얘는 왜 3위야? 이거는 씹덕의 장난입니다. 장난을 잘 치는 씹덕들입니다. 이걸 왜 3위에다가 올려놨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우승 비율은 높은데 개인적으로 1대1로 붙었을 때는 그렇게 승률이 좋지 않아요. 이런 통과제리, 짱구는 못 말려, 뽀로로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근데 왜 3위에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마다 갱신되는 거라 그런가? 대충 통과제리, 이거는 뭐 당연히 그럴만하죠. 누가 봐도 재밌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약간 좀 잔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마저도 우스꽝스럽게 재밌게 표현한 게 통과제리잖아요. 그리고 스폰지밥, 정신 나간 애니메이션. 이거 스폰지밥의 애기였을 때죠. 짱피스, 명코, 네루토, 생얼, 검고, 페트와 매트, 쭈키마우스다, 펄하, 페트와 매트, 뚜뚜 또로로로 또로 뚜뚜 뚜뚜 또로로로 또로 뚜뚜 뚜뚜루 뚜루 뚜뚜루 뚜루 뚜 뚜뚜루 뚜루 뚜루루루루루루루 뚜뚜루루루 뚜루 뚜뚜 뚜뚜 또루루루 뚜루 뚜뚜. Hey, 고추 girl. 얘는 왜 16위와? 이건 러브라이브를 좋아하는 팬덤이 악의적으로 순위를 올린 게 분명합니다. 개구리 종사 캐로로. 캐로로도 사실 이 애니메이션의 테이스트 자체는 씹덕 쪽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봤었죠? 왜냐면은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전까진. 이런 몇백 개의 에피소드가 있는데도 그 하나하나가 되게 다채롭고 재밌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캐로로는 이 씹덕의 테이스트도 살리면서 귀여움도 살리고 재미도 살리고 내용 자체도 정신이 나갔어요. 이건 지금 어린이들한테 틀어줘도 어린이들이 되게 재밌게 볼만한 요소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언제 봐도 재밌는 캐로로. 라이온킹. 라이온킹이야 뭐. 오휴. 보기 좋네요. 쿠루쿠루. 용사님 뭐예요? 숨쉬어. 숨쉬어. 도라도라. 이야, 이거. 이 표정. 얘네들 이거잖아요. 지들끼리 막 떠들면서 가다가, 여기선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하면서 이렇게 쳐다봐. 그리고 몇 초 있다가 마우스 커서 같은 게 나와가지고 딸깍 소리가 자동으로 나. 이것도 그냥 영어 교육이란 걸 둘째 치고 나서 그냥 재밌게 봤어요. 패턴이 똑같아서 좀 그렇지만 어딜 가도 똑같아. 왜냐면 유아용이기 때문에 너무 자극적인 내용이나 복잡한 내용이 나오면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거 알아요? 그 도둑 여우가 항상 나와요. 이 도라랑 원숭이가 항상 모험 막바지쯤에 뭔가를 마지막으로
성취하려고 할 때 이 여우가 나와가지고 그 물건을 훔쳐가려고 하는데 얘들아 뒤에 뭐가 있니? 하면서 거기 있어요 하고 클릭을 해주면 그때 발견하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여우가 계속 다가오다가 쫄아서 도망가. 항상 그 패턴이에요. 근데 재밌죠? 달천?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줄 거야. 월레스와 크로밋. 이것도 재밌죠? 쫄라맨. 쫄라맨. 근데 쫄라맨은 TV판보다 옛날에 플래시 애니메이션 버전이 더 재밌었고요. 배추도사, 무도사. 옛날 옛적에 그런 옛날 얘기 해주는 거. 포켓몬. 포켓몬도 뭐 아따맘마 승률 생각보다 높죠? 근데 우승 비율이 그닥 높지 않나요? 겨울왕국도 있고 원더키티는 당연히 이 월드컵을 하는 나이대에서는 맞지 않죠? 가힐이다. 저 이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나중에 만화방 가서 얘도 봐야겠다. 가일이를 한창 좋아했을 때는 만화가 정발되기 전에 얘를 만화판을 번역해서 올려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걸 또 꼬박꼬박 찾아볼 정도로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안 보게 되더라고. 왜냐하면 너무 그 이야기가 복잡해져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10년 후편까진 봤던 것 같은데? 맞다. 애니메이션이 끊기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안 봤구나 내가. 일단 애니메이션까지는 그 완결까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만화판은 끝까지 안 봤네. 되게 재밌습니다. 하나도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냥 그게 재밌어. 게임도 재밌게 했고 옛날에 닌텐도 DS로 리본 게임 격투 게임이 있었는데 그거 되게 재밌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와라 편의점. 와라 편의점. 뭐랄까 웹툰의 애니메이션화의 가장 성공한 사례죠. 와라 편의점. 이거는 다시 TV에서 틀어줘도 많이 볼 것 같은데. 얘는 원작 웹툰 자체가 되게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만화화한 것처럼 약간 판다독처럼 약간 그런 감성을 갖고 있죠. 되게 재밌는 만화였습니다. 티모스. 티미에 못 말리는 수호천사. 수호천사! 극혐이다. 진짜 끔찍하다. 페이트? 페이트 그거 아니야? 세이버 짜응? 리제로. 씹더겐이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라프텔에서 리제로 새 에피소드가 올라오겠네요. 오늘 방송 끄면 그거 보면서 자야겠다. 여우비. 저 이것도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었는데 요즘 보기에는 더빙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 역해 더빙을 손예진 배우님께서 하셨었는데 그냥 성우를 갖다 썼으면 어땠을까 싶어. 응? 키미노 나와. 얘는 십더겐이라고 볼 수 없죠. 왜냐면 2017년에 나왔었는데 2017년을 휩쓸었던 인싸 아싸 불문하고 모두가 봤었던 애니메이션이죠. 안녕하살법 받아치기. 카구야. 전 사실 카구야 보다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재밌다고 하는데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이건 또 뭐야? 반공 애니메이션이야 이거? 미쳤네. 이걸 만든 사람은 대체 뭐야?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많은 걸? 반공 애니메이션 아니에요 이거? 빨갱이 잡는 거? 보노 야씨 왜 이래.
혁준 번호야? 어드벤처 타임. 이것도 한창 재밌게 봤었는데 내용이 너무 어두워지고 나서부터는 안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어두운 내용들이 다 뭐랄까 마음의 한켠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뭔가 있긴 있어요. 참 재밌죠? 숨겨진 떡밥이 되게 많은데 그냥 재미로 만들어진 개그 에피소드도 되게 재밌고 시리어스한 것도 되게 재밌고 헌터 헌터 토가시 이래라 토가시 더 파이팅 저 이런 걸 되게 안 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격투, 스포츠 그리고 싸우는 거 한마 바퀴 이런 거 있잖아요. 겐간 아슈라 이런 거 저는 제 취향이 아니고 던만추는 본 적이 없지만 딱 봐도 십덕엔이라는 게 확실하죠? 이거는 뭘까? 대충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도 많이 나왔겠고 재밌게 보셨던 것도 나왔겠고 이건 뭔데 십더가 싶은 것도 나왔었겠죠? 이거 왜 여기 들어가 있는지 싶은 것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뭐 이런 걸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떠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십덕이라는 증거겠죠? 봤어도 십덕 아닌 애니메이션을 제가 한번 뽑아봤지만 이걸 하고 있는 나는 십덕이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면서 봤어도 십덕 아닌 애니메이션 월드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